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화에 대한 개념 설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사회화가 되어 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사회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학습 목표, 사회화 기관의 유형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사회화, 1차적, 2차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있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의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화는 평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기,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특히 초기 사회화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사회 예절을 배워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사회화 내용을 학습하였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화는 언어적 상호작용, 보상과 처벌 경험, 모방이나 동일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화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안녕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죠. 안녕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기본 예절들을 익히지 못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배우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 좋을지, 우리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러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능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공유하고 규범과 가치를 전승받음으로써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의 역사들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이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유지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개인들이 다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화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사회화입니다. 재라고 하는 것에 알 수 있다시피 사회화를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다시 배우는가? 첫 번째, 개인의 생활 환경이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직장 사회 내에서 필요한 규범, 가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엑셀을 배워야 할 수도 있고 회의 장소를 잡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혹은 지위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어떤 것들을 익혀나가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급속하게 변동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오면서 우리는 다양한 가치 등을 익혔습니다. 정보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제4회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사회화 유형으로는 얘기사회화가 있습니다. 얘기, 미리 학습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자신이 속하게 될 특정 사회나 집단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나 기술 등을 미리 학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이 되면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러 가치, 규범, 방법 등을 배웁니다. 이런 것처럼 신입생 OT 혹은 신입사원 OT 이런 것들을 얘기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사회화 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러한 사회화를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냐 혹은 전문적으로 학습하냐에 따라서 1차적, 2차적 사회화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1차적 사회화 기간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가족, 친족, 촌락 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1차적 사회화 기간의 특징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댓말을 써야 하는지, 밥 먹을 때 식사 예절은 무엇인지,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 각자의 성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것을 1차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초적인 생활 방식을 습득하며 자아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이 형성됩니다.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이런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넘어서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학교, 직장, 대중매체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몇 교시부터 몇 교시까지 이수해야 하는 학점 단위는 몇 개인지, 그 중에서 필수 과목은 무엇인지, 선택 과목은 무엇인지, 직장에서도 그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제4회화를 시킵니다. 대중매체에서도 다큐멘터리 그리고 교육방송 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사회화 기간을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그 자체, 즉 사회화를 교육으로 생각해서 교육을 위해서 설립되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해서 설립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화 그 자체를 위해서 설립된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화를 위해서 설립되진 않았지만 자신의 역할을 하다 보니 사회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기관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종류로는 가족, 직장, 대중매체 등이 있습니다. 가족한테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여러 교육적인 가치를 배우곤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러 갔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새로운 사회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화와 관련된 기관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사회화는 인간이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규범 등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을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살림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같이 사회 구성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화 기관으로 이는 사회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화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잘 복습하여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소화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